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3월 18일이죠. 어느덧 또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얼마 전에 사실 좀 밀릴 뻔 하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해서 이제 박스권 중간까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인데, 자, 오늘 뭐 저의 복장도 굉장히 조금 편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또 진행을 시켜드리는데, 복장이 그거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복장이 편하니까 뭐 실력도 없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복장,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해서 꼭 넥타이 매고 막 아니면 셔츠 입고 이제 그런 방송을 또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뭔가 이제 선입견,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내용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쫙 봐도 무슨 뭐 대학생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내용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자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시장 이야기 좀 할게요. 오늘 지금 결과를 보면 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다소 좀 아쉽습니다. 그죠? 아까 장중에 1% 이상 좀 올라왔던 시장은 상승폭이 좀 줄었어요. 0.6%, 코스피 3066, 그죠? 그다음 코스닥은 949, 0.6%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는, 그러니까 주식하면 여러분들 그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막상 빠지면은 본전되게 해주세요라고 좀 빌잖아요. 또 근데 이제 막상 빠지다 올라가면은 더 먹고 싶어, 그죠? 본전 이상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에 또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욕심 내다가 만약에 올라가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본전에 팔 걸 또 이른다고. 아니면 이제 빠졌다 올라와서 본전에 팔았는데 올라가면 괜히 팔았어 또 이러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뭔가 미련이나 아쉬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심리,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실. 다른 부분보다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나 운동 선수들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잖아요. 사실 야,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식도 좀 비슷합니다. 그죠? 주식도 결국에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본인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육감적으로 좀 느껴요. 이거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육감적으로 느끼고, 그 감이 보통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둔감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행동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좀 실패 확률이 높더라고. 보통 보면,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지식이 거의 비슷하면은 판가름이 어디서 나요? 거기서 나게 돼 있다. 이제 그 부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장이 좋으나 나쁘나 이제 이런 심리들이 있죠. 뭐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죠? 막상 빠지면은 본전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본전되면 또 시장이 더 갈 것 같잖아, 느낌상. 그때는 더 먹고 싶어 갖고 들고 있다가 또 손실 내지는 수익이 다시 그 본전이 다시 내려와서 손실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계속 반복이에요, 사실 주식이. 그래서 기업 분석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선 더 중요한 건 뭐야? 매매를 잘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장은 올랐지만 앞으로 시장이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도 결국에는 그 싸움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부분들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FOMC 결과 예상대로 뭐 불확실성 해소로 좀 작용을 하긴 했는데, FOMC 결과는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좀 그래요. 지난번의 내용과 사실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2023년도까지는 야, 금리 인상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거든. 지난번엔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반등 나왔거든. 위치가 좀 다르긴 해요. 지금은 더 윗자리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시장이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립서비스를 해준 것 같은데, 이 립서비스가 과연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이유로 좀 작용할 거냐. 왜 번복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과열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인상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사실 시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만이 2023년까지 안 할 테니까 무조건 안 하는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그걸 온전히 믿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걔네들의 말은 번복하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어찌됐건 그렇다고 이제 큰 호재로 반응한 것도 아니니 매매는 항상 신중. 그러니까 오늘 막 시장 아침에 오른다고 따라 들어간 사람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사실. 네,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이 좋아도요,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떠안는 매매라는 건 그렇죠. 너무 이제 급등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신용 매수, 뭐 스탁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는 분들, 뭔가 이제 한탕주의, 이제 그렇게 가는 분들은 조금 그거 하죠. 왜? 지금 나스닥 선물이 또 밀려요. 이거 지금 시중 금리가 또 올라가.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 1.7% 넘었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해서 내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시장은 거기에 좀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바로 떴으니 막 올라갈 때 막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일부 현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흐름을 좀 지켜보자. 그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종가의 종목을 하나 또 편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일단 입질 살짝만 좀 들어가긴 했어요. 자, 아무튼 상승 종목 지금 60%, 오늘 같은 경우는 60% 올랐고 하락 종목도 40%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상당수 좀 많았다라는 거고, 방망이는 짧게 잡는 매매가 여전히 확률 높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사실 여러분들 호가 본다 그러잖아. 호가를 어설프게 보면 안 돼. 왜? 매수 들어올 때는 호가가 좋아요. 하지만 매수 들어올 때 호가가 좋다가 갑자기 누가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돌 떨어지듯이 떨어진단 말이야. 어느 순간 나 이제 좀 빠질 겁니다 해서 막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올라가다 잘 가다가 한 방에 던진다고. 그래서 올라가다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는 뭐야? 호가 분석한다고 돼? 그러니까 위에서 집어 던지는 건 누가 분석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때 얻어 맞은 다음에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욕심낼 시장은 아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뭐 100% 한 번보다는 5% 20번 6% 15번 그런 식으로 쪼개서 매매하는 게 지금은 더 맞는 시장이다. 왜 그래요? 위치가 달라요. 모의 위치가, 주가의 위치가 달라요. 과거, 그러니까 작년 3월달 1,400 근처죠. 지금은 얼마인데 3,100 가까이 돼서 거의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지금 상황에 맞게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올바른 전략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항상 가면 더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물론 팔고 나서 더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팔고 나서 더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가 벌었는데 다시 까먹는 게 나아요? 좀 덜 벌더라도 팔고 나서 더 가는 게 낫잖아. 까먹는 것보단. 안 그래? 그래서 왜 내 손아귀에 쥐어주는 건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7% 먹었는데 팔았는데 그 다음날 20% 오르잖아. 아쉽죠. 근데 7% 올라가는데 안 팔아가지고 올라가다 다시 손실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7%라도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왜? 7% 먹었을 때 팔았으면 그거라도 남기잖아. 근데 더 먹겠다고 안 팔면은 이게 꼬꾸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나요를 물론 계속 연구를 해야겠지만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에서 안 파는 거는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기만 쫓아서 최고의 투자 기회 잡을 수 없다. 얼마 전에 뭐 1월 달에 뭐요? 삼성전자죠? 여기저기 다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방송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네 직업이 뭔가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때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잖아. 근데 지금 안 가잖아요. 그죠? 막 여기저기 돈 벌었어요. 내지는 막 시끄럽게 막 많이 올랐어요 하면은 그거 그때 들어가고 먹을 가능성은 없어요.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게 이제 황금알이 되는 거죠. 그죠? 미운오리 새끼고 황금, 그러니까 백조로 태어나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이미 잘 나가는 애가 더 잘 나가고 급등한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상 재테크는 보통 그래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시장은 뭐 양호하게 좀 끝났고, 일단 시장 간단하게 차트 보고 우리가 오늘 주제를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스죠. 박스권입니다. 지금 박스권이고 주봉, 내일이지 금요일이니까 주봉이 완성되고 월봉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그죠? 이번 주 지나면. 그래서 월봉은 아직 완성은 안 돼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윗골이 달리고 양봉. 뭔가 좀 불안하게 느껴져요. 예. 힘은 있지만 매물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수도 강하지만 매물도 있다. 그럼 이렇게 올랐는데 얼마나 더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한번 쉬는 게 더 낫긴 한데 이건 이제 지수 월봉이니까 그죠? 오히려 횡보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시장이 아예 그냥 꼬꾸라지면 문제죠. 꼬꾸라지면 문제지만 횡보는 추세 자체가 꼬꾸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옆으로 올랐다 빠졌다 옆으로 올랐다 빠졌다가 반복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기고 있지.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 이제 매수하셔갖고 들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특히나 몰빵해갖고 비중 크게 고점에 많이 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지. 물론 다른 종목, 자기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안 가는데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 그럼 사람 심리가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연속적으로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는 사실 괜찮거든요. 자,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리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이 종목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주식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 거 왜 못 가요? 우리나라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해외 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디램에서 3등 업체죠. 디램에서 3등이고 우리나라 1, 2등이 하이닉스, 이제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죠. 디램 시장 독과점이지 사실. 그 세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론은 지금 여러분들 거의 신고가예요. 마이크론은 신고가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못 가지. 그죠? 왜 못 가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상. 봐봐, 다우는 신고가죠. S&P 뭐예요? 신고가지. 나스닥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지.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가장 먼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떤 달러 흐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우리나라 내부 자금, 국내 자금은 뭐 하고 있어? 팔잖아. 연기금 특히, 그죠? 그러니까 국내 자금은 매도하기, 차익하기 바쁘고 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왜 안 팔지 마? 더 먹을 수 있는데 팔지 마. 싫은데 나 일단 챙기고 볼래. 심리가 지금 일단 기관이에요. 우리나라 기관들이 이제 그런 심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외국인들이 땡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살려면 뭐 달러가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달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나와야 돼. 여러분들 항상 같은 이야기지만 달러 인덱스, 그죠? 고점 찍고 내려오죠? 뭐예요? 달러 약세. 근데 지금은 이 달러 약세가 안 나와요.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는데 왜 안 나오죠?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서 그래요. 지금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1.712예요. 지금 4.3%. 그러니까 나사 선물이 밀리지. 아까 우리 장중에는 거의 보합 수준 약간 플러스였거든요. 0.8%까지 또 밀립니다. 그러면 많이 하는 거 우리나라도 많이 밀리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뉴욕 증시 일단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점점 내성이 좀 생기고요. 오늘 이게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매물이 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계속 이게 엇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는 사실상 매집이 맞는 것 같고, 대형주는 매집이 맞는 것 같고, 중소형주 같고 계속 뭐 단기 내지는 스윙 매매 해야 될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내려가야 여러분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올라가죠? 1월 달부터 보세요, 그죠? 1월 달에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게 멈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고점 찍고 내려오잖아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어떻게 올라가다가 어제 이제 조금 밀렸거든요. 다시 내려와야 우리나라 시장의 우호적이다. 그래야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냥 좋으니까 사놓고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 그러니까 그 나라 화폐 가치는 여러분들 그 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나라 IMF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야 우리 돈 없으니까 돈 빌려줘. IMF에 손 벌린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을 벌렸어. 그러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어떻게? 추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롯해서 중국, 뭐 대만, 우리나라 이런 지금 아시아는 작년에 너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유럽이나 그 다음에 미국이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았거든. 근데 성장률로 보면 걔네들이 올해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올해 지금 미국 예상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면 6.5%예요. 4.2에서 6.5예요. 당연히 이 전 세계 1등 국가가 이렇게 성장률이 좋으니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가치 좋아지지만 똑같이 만약에 2에서 3% 좋아지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2에서 3% 개선될 것 같아. 근데 미국은 6% 개선될 것 같아. 그럼 이 나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고 그 나라 가치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러니까 달러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럽이 또 신고가잖아. 그죠? 홍콩, 항생, 중국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못 가요. 예. 그다음에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대만은 이제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 있어요. 고점 부근에 있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뭔가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떻게 어찌 보면 그게 나쁜 거 아닌가요라고 하면 할 말 없지. 저도 그죠? 근데 좋아지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열등하다. 약간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지금 결국에 모든 게 전장이라고 하잖아요. 전장, 그죠? 전장 부품, 전자제품. 그러니까 전장화, 전자제품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즉 전기가 쓸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안에 꼭 뭐가 들어가면 칩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죠? 냉장고에도 칩 들어가죠. 여러분들 쿠쿠 밥솥 누르면 뭐라 그래? 쿠쿠 하세요라 그러잖아.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그거.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그런 명령을 지시하는 시스템 반도체도 있지만 메모리, 기억력을 저장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저장시키는 공간도 반도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증가되겠죠. 뭐 전장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나 그 다음에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유튜버에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저장시키잖아. 어디다 저장시켜요? 클라우드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장되면은 그냥 제 그 채널에 저장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구글에서 어디다 저장시키겠어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저장시키겠지.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는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어? 메모리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수요가 사실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 오히려 이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만약에 수요가 100이면 공급 증가가 105다 이러면 어떻게 돼? 가격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면은 가격이 밀리겠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몇십조 원씩 하니까 그거를 짓는데 사실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 보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DXI, 그러니까 결국 쉽게 설명드리면 이 홈페이지 가면 이거 나오거든요. 반도체 가격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뭐예요? 좋은 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좋은 거 일단은 기업들은 좋은 거지. 왜? 비싸게 많이 파니까. 옛날에 1달러 받던 거 지금 막 3달러 받으면 여러분들 3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뭐 나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7나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나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회선과 회선 폭을 우리가 이제 요 나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퍼 한 장에서 쪼갤 수 있는 게 당연히 작을수록 많아지겠지, 그죠? 여러분들 피자 한 판 보시면은 어떻게 반 자르고 반 자르면 4등분이지. 근데 이거를 점점 촘촘하게 할 수 있으면 피자 조각 수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도체 성능이 좋아갖고 사이즈 상관없이 이 웨이퍼 안에서 많은 게 나오면 당연히 원가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미세화 공정이 선두에 있는 게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TSMC는 5나노, 7나노 이렇게 지금 개발이 좀 완료돼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은 같은데 지금 고객사,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TSMC고, 메모리는 이제 삼성이 1등이죠. 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관심이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이 풀기 쉬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깔고 가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매매해야겠구나가 눈에 보이거든, 사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 근데 삼성전자는 신고가가 아니네. 1등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장으로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들의 의존도가 너무 큰 게 문제예요, 사실. 그럼 국내 자금이 사든가. 근데 국내 자금은 팔고 있죠. 근데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결국 많은 양으로 안 사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뭐 몇 가지 종목 이야기하고 오늘 이 방송은 마무리 지을 텐데, 자, 중요한 건 동학개미 때문에 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동학개미 때문에 시장이 오른 게 아니에요. 탄력도를 누가 부여한 거지. 탄력을. 자, 지금 보면 외국인이 그렇게 주구장창 팔다가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 11월 달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지금도 매수인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 매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면 어떻게 시장이 확 움직인다고.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수가 외국인들이 사줬던 11월 달 보시면 어떻게 되나 한번 다시 볼게. 우리가 차트를 배우는 부분, 그 다음에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차트는 반복될 거다. 왜? 심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 본능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 있었던 게 반복될 거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 역사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2200이었던 지수가 11월 달에 여러분 2600까지 한 2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이만큼. 그죠? 이때 외국인이 매수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내 자금이 매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의 영향력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지금은 매수할지, 왜? 지수가 3000이 넘어가면 절대로 제가 볼 때 지수 기준에선 기관들이 매수해서는 지수가 땡겨지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는 구간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약간 물음표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달러가 다시 조금 강해지는 게 멈추거나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중요한 포인트지.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당장은. 상승률이 왜? 달러가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횡보만 해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매수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강하잖아. 뭐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5.9%까지 올라갔네.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면 속도,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겠어요? 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누가? IT, 삼성전자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신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장이 가면 밑에 어떻게 쫄병들이 따라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누가? 밑에 장비 소재 이런 애들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삼성전자 2, 3% 올라갈 때 걔네들은 4, 5% 아니면 그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타이밍을 어떻게, 삼성전자 타이밍이나 그들 타이밍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 보시면 올해도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대요. 280억 달러, 32조 정도. 그다음에 이제 TSMC가 한 275억 달러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TSMC 가격을 또 인상시킨대. 4월부터 최대 30%. 그러니까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데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얘네 지금 풀가동이거든. 인상해서 받아도 야, 사기 좀 말어. 나 안 팔어. 그러면 뭐 아쉬운 사람,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당연히 아쉬운 사람은 비싼 값 내고 그거를 사야 될 거 아니야. 배째야, 배째. 이제 그게 지금 4월부터. 그럼 결국에는 이 어떤 상황들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장비 투자 올해는 한 15%, 내년은 12%. 그래서 올해는 투자를 많이 증가시킬 거다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은 올해가 거의 이제 피크점이지.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동안에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도 어느 순간 갑자기 오른 거거든. 꾸준하게 물론 지나고 보니까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대형주도 이런 식으로 땡겨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지? 근데 보니까 지금 어떻게 55,000원에서 두 달 동안 8만 원까지 한 35% 40% 올랐어. 이 큰 종목이.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이제 요 부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가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GST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잖아요. 너무 방송 타는 거랑 유행, 그러니까 인기 많은 거를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여러분들이 딱 그때 들어가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올랐고 이미 성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도 더 큰 수익을 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안 되면 아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골라 낸다, 그러니까 내자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GST,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순환매가,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스크러버, 뭐 칠러, 그러니까 스크러버는 뭐예요? 가스 정화. 우리가 이제 뭐 머티리얼즈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가스 투입해가지고 뭐 불순물을 제거시키잖아요. 그럼 그 가스를 이제 정화시키는 장치, 이제 그거랑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드는 게 이제 GST. 근데 이제 칠러 같은 경우는 FST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GST도 있고, 유니셈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월달에 고점 찍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작년에 신고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리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즉 박스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박스권이기 때문에 현재는 흐름이 어떻게? 우리가 이게 돌파되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박스권 좋아해요, 여러분들. 박스권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왜? 결국에는 박스가 뚫릴지만 알면은 내가 거기에 비중을 실을 수 있고 그 수익이 어떻게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뭐 컴퍼니 K 우리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인증해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있는 게 뭐 TS 인베스트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다 급등했죠. 뭐 KTB 투자증권, 그죠?
타격도 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린드먼 아시아 이런 거. 뭐 DPC. 근데 DPC는 올라왔다 좀 밀리긴 했지만, 응? 아마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GST 같은 경우도 같이 보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감사보고서 발표가 여러분들 다 진행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현재는 작년에 너무 잘 나갔던 애들보다는요, 못 나갔던 애들 중에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ST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센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워낙 좋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관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마커 장비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 좀 시간이 제가 지금 아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그죠? 오히려 이제 작년에 좀 부진했었다가 고점을 못 넘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박스 내지는 수렴.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거 요런 거, 수렴 패턴 요런 거,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요렇게, 그죠? 그럼 GST는 박스고 이오테크닉스는 뭐야? 수렴이죠. 근데 요것도 이제 박스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오셈, 요거는 이제 SSD, 우리가 이제 SSD 테스트 장비 업체. 그다음에 이제 뭐 DI 같은 경우, 근데 DI는 사실 DI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업체거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또 이제 공급 계약이 좀 증가를 했는데, 요런 거는 매매 포인트 잡기가 여러분들 다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전략 종목에 등록하는 거야, 사실. 본인 왜 스스로 매매하기 어렵다. 아, 종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매매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전략에 넣어놓고 내가 안 보시면 돼, 사실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요. 그러니까 종목 숫자가 여러분들 많은 거 좋지만 압축하는 것도 괜찮잖아, 그지? 근데 이제 GST, 그 다음에 이제 유니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횡보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요테크닉스, 그 다음에 이제 DI 요 정도 4개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물론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소형주가 안 갈 수도 있거든.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 때는 분명히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리 그런 타이밍이나 어떤 이래서 안 갔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 왜 안 가 하고 계속 숫자 세고 있는 거지, 그치? 18 막 숫자만 세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야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수고도 좀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